정부 측에서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대통령분이 코인에 대한 시각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저희 정책은 휙휙 바뀔 거예요. 저는 세금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부서는 이미 금감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있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만 하니까 뭐 별거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적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5월달만 하더라도 관련 보도자료가 5개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옮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네. 그래서 지금 개인지갑 신고해야 된다라는 입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라하는 게 코인은 뭐 이런 거 법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들도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모르면 끝장나는 코인 투자 세금의 저자이신 이장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번에 모르면 끝장나는 코인 투자 세금이라는 신작 책을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책인가요? 제가 그 웅달책방 와서 한 서너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출간이 됐습니다. 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빨리 편집장님께 얘기를 드렸죠. 이제 빨리 책 내자. 네. 밀어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코인의 정원에서 이제 같이 책을 냈고요. 이 책은 사실은 이제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많은 다양한 코인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도 지금 2년 유예됐는데 뭐 세금을 굳이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 제목에는 안 써놨지만 사실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뭐 시장 분석이나 다양한 정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쪽의 정보를 주는 거죠. 뭐 대한민국이나 해외에 뭐 정부 측에서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뭐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새로운 대통령분이 이제 코인에 대한 시각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저희 정책은 휙휙 바뀔 거예요. 저는 세금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영향 줄 것이냐. 제가 한 몇 년간 저도 코인 투자를 하니까 직접 제가 여기도 써놨거든요. 책에도 이제 제가 코인을 직접 투자하는이라고 써놨는데, 저도 사실 직접 자산가분들을 뭐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 줄 건지 몇 년간 지켜보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영향 줄지도 좀 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뭐 장원 세무사님은 부동산 세금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으신데, 투자해서 벌어서 세금으로 얼마를 덜어내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크죠. 이러려면은 뭐 내년부터 세금 시행될 것 같으면 올해 연말에 한 10%덜 먹더라도 푸는 게 이득인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읽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금융감독원이랑 어떤 금융위원회에서 요즘 가상자산 관련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있나요?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신 분,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없죠. 저는 사실 오히려 거길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부서는 이미 금감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보도자료가 거의 매달 하나씩 나와요. 사실 아주 강력한 부서 하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 투자만 하니까 뭐 별거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적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달만 하더라도 관련 보도자료가 5개나 나왔습니다. 사실 보도자료가 뭐 5개가 뭐 많냐 적냐라고 하시는데, 매월에 1개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된 보도자료는 1년에 한두 개 나와요. 국세청에서 그럼 부동산 관련된 조사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해도 2달이나 3달에 1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변화도 조금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사이트만 가도 좀 많은 자료 얻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우리가 지금 시점에 알아야 되는 좀 눈에 띄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좀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를 해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한다면 거래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17개 거래소, 그 다음에 8개 보관, 지갑업자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네. 코인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안 보시는데 되게 재밌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정보가 너무 재밌었어요. 24년 하반기 실태조사인데, 네. 우선은 코인 관련된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24년 초나 23년 하반기 그때 국내 코인 시장이 5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24년 상반기가 56조였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24년 하반기에 6개월 만에 107조를 넘긴 거예요. 2배가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물론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게 올라도 계속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그래도 코인은 스캠이야.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정말 뼈저하게 느끼는 게 주식하는 채널에 가끔 세금을 하러 가요. 세금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하러. 네. 그러면 이제 가끔 여쭤봤어요. 코인은 안 하세요? 주식하는 사람들 코인 싫어한다. 그게 불과 1, 2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식으로 좀 큰 채널의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네. 코인으로 주제를 찍어달래요. 왜냐면 코인 관련된 세금이나 정책을 다루는 사람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 이제 제가 좀 유일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코인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하는 사람들 다 코인 한다고. 아, 진짜요? 같이 한대요. 어. 왜냐하면 코인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한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예 대놓고 나온 자료가 100조가 넘었다. 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용자도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합니다. 970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와, 이건 장난이다. 왜냐면 1000만 명의 숫자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네, 진짜. 왜냐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성인만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는. 네. 그러면 1000만 명 정도면 와, 왜냐면 그 전기인 24년 상반기에는 77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200만 명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입니다, 정말로.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30대. 맞습니다. 역시 젊네요. 네, 젊어요. 대부분 30대. 저도 지금 30대로서 이거 하고 있지만 이 나이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자금이 필요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원 미만 보유가 684만 명. 맞아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684만 명 정도 비율이 엄청 높죠. 거의 70%에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직장인 분들도 이제 계좌 만드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점점 가액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 가상자산 실태조사 보니까 몇 년치 걸 쭉 봤는데 네. 가액이요. 원래 1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원래 거의 비슷했어요. 네. 5, 60%대 비슷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비중의 인원수들이 그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격 먹은 게 이번에 엄청 늘어난 게 뭐냐면 1억 원 이상대. 거의 10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정말요? 네.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와.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좀 크게 하는구나. 크게 하는구나. 네. 10억 이상도 기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명대였는데 이번에 10,000명대로 넘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그쪽만 10배 상승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장원 대표님의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려 생각하던 게 10억 원 이상이 1000명에서 10,000명대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한 5배 오른다. 2년 전에 비하면 6배, 7배 올랐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10만 명이 돈 벌어서 뭐 사겠습니까? 맞아요. 강남 부동산 사겠죠. 그럴 수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벌었으면 계속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흐름도 있으니까 네. 안전자산을 조금 더 옮겨 놓을까? 제가 그래서 사실 코인을 하게 된 게 부동산 하시던 분이 이제 코인 쪽을 살짝씩 손보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예요. 코인 하시다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신 분들이 부동산 사야 되는데 하다가 저한테 오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미리 선행으로 다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한 거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거를 모으고 있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또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도적인 것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니까 개인 지갑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내역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자 개인 지갑 이전에 대해서 사전 등록된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 주소로 건당 100만 원 이상 이전되는 금액이 75조나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기에 대비해 가지고 거의 21조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익 거래. 사실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익거래 등을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옮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네.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지갑 신고해야 된다라는 입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옹달 책방 와서 촬영했던 게 개인 지갑도 이제 신고해야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개인 지갑이 수백 개여도 이제 신고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탈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확보하고 있구나.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런 정보를 캐치하고 있다가 추후에 국세청에 한 번씩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좀 저는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 게 76조 원 지금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검은 돈, 뭐 북한 자금일 수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코인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나요? 여기에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표 삼아서 사실 코인 사는 것도 좀 있어요.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이랑 국내 상위 10개 종목을 여기서 그냥 표로 정리하고 비중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상위에서 사실 압도적이죠. 네.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5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11%, 그다음에 USDT, 그다음에 리플 뭐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상위랑 좀 달라요. 비트코인 1위는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한 32조 정도. 근데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중이 낮아요. 어찌 보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위험 해치적이다. 위험을 그냥 감수하고 하겠다. 그래서 2등이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리플이더라고요. XRP가 25조 해가지고 23%. 야. 거의 비트코인과 맞먹는. 네, 맞먹어요. 이게 엄청 커요. 이 금액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글로벌에서는 이게 사실은 4위 정도. 4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 비중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글로벌에서는 리플 비중이 XRP가 3.5%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는 23%니까 엄청 차이 나네요. 비중 자체만 하더라도 거의 8배 차이, 7배 차이니까. 네. 그리고 이더리움 있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 도지. 예. 도지코.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해외 10개 종목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확실히 우리가 낮으니까 알트가 장이 안 좋으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비트는 다 회복했는데 알트는 아직도 뭐 회복 안 되고 마이너스 뭐 40%인 것도 있고. 그럼 해외처럼 비트 비중이 그래도 54%, 이더까지 합치면 한 65%가 비트 이더니까 이런 분들은 좀 확실히 우리랑 좀 다르네요. 이런 측면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용자도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등록 계정 수 자체도 많이 늘었고 아까 말씀 올렸지만 거의 실제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0만 명이면 하나의 광역시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원 이상 보유자 엄청 늘었죠. 22만 명으로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해야 된다. 그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원수예요. 결국 계좌 처음 만들고 조금씩 해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액을 올리시더라고. 다시 한번 불장이 오면 이것도 가액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나오는데 또 큰 소식이 또 있을까요? 2030 분들은 좀 이런 것은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 금액 뭐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 대상되는 거래를 너무 많이 한다. 좀 조심해라. 라고 보도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20, 30대가 많은데 최근에 예방조치 중에 사실 20, 30대가 52%나 돼서 좀 조심해라라는 건데 불공정 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API 이용해가지고 고가 매수하거나 뭐 가장 매매하고 통정 매매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선매수한 다음에 뭐 SNS로 추천해가지고 이거 좀 사봐라라고 한 다음에 자기 거 물건 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매수 매도를 거래량을 갖고 노는 건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라하는 게 코인은 뭐 이런 거 법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고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들도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무법지대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업비트 빗썸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야 이거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 맞아요. 이런 느낌의 거래가 오면서 막 급등할 때 있잖아요. 부자연스러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이렇게 솟구칠 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업비트 패턴, 뭐 빗썸 패턴 이런 것까지 있는데 아, 뭐, 그런 패턴이 또 있고. 뭐 윈터뮤트 패턴이 있고 어. 뭐 이렇게 가격이 뭐 이게 있어요. 세력들이 또 이제 뭔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장난치고 있는 맞아요. 대표님이 해주신 걸 보니까 특정 시점에 단기간 수초에서 수분 동안 어떤 API,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해서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막 사면 그때 고유 고유 물량 물량 다 처분. 팔아. 네. 요거 막 오거든요. 이게 뭐 거래율, 거래 급등률 뭐 맞아요. 이런 거. 특히나 또 9시 때 사실 많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또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요게 지금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다. 예, 이런 거 지금 사실 체킹하고 있는데 뭐 다 잡아내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형사처벌하고 있고. 아, 근데 이게 20, 30대가 예방조치 52.5%니까 20, 30대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20, 30대가 하는 건지 20, 30대의 계정을 활용하는 건지 아, 그걸 알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가장매매, 통정매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우선은 선 매집한 다음에 매수, 매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상호 체결해갖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매매하게 된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 것들 파는 거고, 통정 매매도 타인하고 계속 상호 거래를 체결하는 거야. 매도 매수 해가지고 활발한 것처럼 보인 다음에 또 사람들 막 사면은 딱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대표님? 이거 일정한 부분을 넘어가면 불법이더라고요. 어. 주식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하시는 분도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주식 쪽에서 조그만 이제 잡주식이라고 하죠. 뭐 그런 네. 금액이 작은 것에 시가총액이 작은 데서 이런 것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이 더 작은 데는 사실 더 작으니까 네. 그거를 더 악용하기 쉬워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막 얘는 벌써 3배나 올랐네 이러면서 막 들어가시는데 그런 거 걸리면 이제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코인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아니면 차라리 진짜 저희 이제 이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추천하시는 비트를 그냥 매일 쪼개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미공개 정보도 있어요.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자산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다른 거래소 산 다음에 이제 상장되면은 이제 비싸게 판다. 이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그 코인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거 미리 알고서 막 매집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팔고 맞아요. 우리는 막 못 팔게 하고 확 찍었다가 몇 초도 안 돼서 확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근데 금감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는 있겠죠. 사실 저도 이거 들은 소식만 사실 몇 년 전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좀 잡아야죠. 왜냐면 이거 뛰어드시는 분들 많은데 와 너무 위험해요 사실. 맞아요. 막 초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놓쳐버리면 아주 큰 손실 보시니까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대표님 이번에 출간하신 코인 투자 세금 체계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세금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혹시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코인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개인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법인이 세금을 당연히 냅니다. 법인은. 근데 문제는 법인은 계좌 아직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6월 달부터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코인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압류한 것들 현가해가지고 국고로 이렇게 잡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지나면요, 이제 상장 회사랑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법인들도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인으로 나는 유보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이 잠깐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27년도부터 세금이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이고 법인은 코인으로 돈을 벌면 죄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어떤 활용도를 법인을 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봐라. 오히려 그걸로 매출이 발생하는 걸 코인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당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으로 매출하시는 분들 사업체도 도움 드리고 왜냐하면 그걸 직접 해본 세무사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업무를 맡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장원 대표님은 부동산과 코인계의 원탑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코인을 아시는 세무사님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코인이 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 많이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도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세무조사 맞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내가 뭔가 증거 자료를 잘 남기지 않은 세무조사 맞는다. 그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사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코인이 다시 불장이 와서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분명 부동산 좀 넘어갈 거예요. 네. 특히나 대선 이후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제 부동산 사도 살만 하겠네 라고 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담아놨으니까 한번 믹싱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